드넓은 만주 벌판을 호령했던 고구려의 후예들, 그들이 세운 나라 발해. 과연 발해는 어떻게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을까요? 시간은 서기 779년 발해 2대 왕, 무왕의 시대입니다. 그는 고구려 부흥의 깃발을 높이 들고 당나라와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안으로는 권력 다툼, 밖으로는 돌궐 쪽의 침입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무왕은 단순히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는 것 이상의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발해를 강대한 해상 제국으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무왕은 먼저 당나라의 요서 지방을 기습 공격하여 당나라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이것이 발해와 당나라의 본격적인 전쟁의 시작이었죠. 뿐만 아니라 무왕은 수군을 이끌고 산둥반도를 공격하여 당나라의 해상 보급로를 차단하는 과감한 전략을 펼쳤습니다. 무왕의 강력한 군사력은 주변 국가들을 압도했고 발해는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은 강대국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무왕의 강경 일변도 정책은 내부적인 불만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과의 관계 악화는 무역을 통해 부를 축적하려던 세력의 반발을 샀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왕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그의 아들 대흠무가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발해의 전성기를 이끈 선왕입니다. 선왕은 아버지 무왕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먼저 당나라와의 관계 개선에 힘썼습니다.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고 당나라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선진 문물을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선왕의 목적은 단순히 당나라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당과의 평화적인 관계를 이용하여 국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선왕은 국내적으로도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고 행정구역을 정비하여 나라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선왕의 교육진흥 정책입니다. 그는 귀족 자제들을 위한 교육기관인 주자감을 설립하여 인재 양성에 힘썼습니다. 주자감에서는 유교 경전을 비롯한 다양한 학문을 가르쳤고 이곳에서 배출된 인재들은 발해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선왕의 노력 덕분에 발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발해의 대외 무역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당나라, 일본, 신라 등 주변 국가들과 활발한 교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죠. 발해의 특산물인 모피, 말, 인삼 등은 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이를 통해 발해는 국제적인 무역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선왕의 또 다른 업적은 바로 영토 확장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작은 부족들을 정복하여 발해의 영토를 크게 넓혔습니다. 특히 흑수말가를 복속시킨 것은 발해의 북방 영토를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선왕의 업적 덕분에 발해는 요동에서 연해주에 이르는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는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당나라 사람들은 발해를 해동성국, 즉 바다 동쪽의 번성한 나라라고 부르며 그 힘을 인정했습니다. 선왕은 발해의 전성기를 이끈 명군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그의 치세에도 그림자는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바로 귀족들의 세력 확장이었습니다. 선왕은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했지만 귀족들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고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선왕은 귀족들의 힘을 억누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그의 노력은 번번이 좌절되곤 했습니다. 게다가 선왕의 영토 확장 정책은 발해의 국력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넓어진 영토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선왕 사후 발해는 급격히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고 내부 분열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발해는 건국 229년 만에 거란족에게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발해의 역사는 고구려의 후예들이 세운 자랑스러운 역사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선왕은 어떻게 이토록 짧은 시간 안에 발해를 해동성국으로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지만 선왕의 빛나는 업적 뒤에는 감춰진 진실이 있습니다. 과연 그는 진정으로 백성을 위한 왕이었을까요? 사실 선왕은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심지어 자신의 친족마저 희생시키는 냉혹한 면모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선왕의 이러한 행동은 발해 사회에 깊은 불신과 갈등을 심어주었고 이는 결국 발해 멸망의 씨앗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왕을 과연 위대한 영웅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의 눈이 먼 폭군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선왕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의 양면성과 역사의 복잡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선왕의 진짜 야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일부 학자들은 선왕이 단순히 영토를 확장하고 국력을 키우는 것을 넘어 고구려의 잃어버린 영광을 완전히 되찾으려는 비밀 계획을 품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선왕은 왜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의 야망을 숨겼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가 숨기려 했던 진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선왕은 발해를 멸망으로부터 구할 유일한 방법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너무나 위험하고 파격적이어서 감히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것이죠. 과연 선왕의 진짜 야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발해를 위해 감추려 했던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화에서 해동성국 발해, 그 감춰진 왕의 야망이 드디어 밝혀집니다.